안녕하세요, 공치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차가운 열대어인데요. 일본 살인사건 실화 기반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처리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꽤 독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한동안 육회는 못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진짜 무섭다고 느낀 건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무라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진짜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한번 엮이면 어떻게 서서히 끌려가고 망가지는지 그 과정이 저는 정말 섬뜩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공시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샤모토입니다. 작은 열대어 가게를 운영하는 남자이고요. 부인은 타이코, 딸은 미츠코. 딱 봐도 이 가족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부부 사이엔 스킨십이 거의 없고 딸은 싸가지가 없고 그냥 가족이라는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딸 미츠코가 마트에서 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부는 마트를 찾아가서 막 그 마트 점장한테 스미마생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대머리 아저씨가 한 명 나타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정리해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친 살인 사이코패스 살인마 무라타입니다. 이 무라타는 처음 본 사람들인데도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샤모토 가족을 자기 수족관으로 데려가요. 보통이면 거절할 법도 한데 이 무라타는 거절할 틈을 안 줍니다. 이 무라타에게는 무기가 한 가지 있어요. 정신 혼란 공격. 나중에 나올 이 모든 일들이 이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무라타의 수족관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무라타는 딸 미츠코에게 자기 수족관에서 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숙식까지 해결해 준다면서요. 절도 사건을 도와준 은혜도 있어서 이 부부는 얼떨결에 승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라타는 부인 타이코에게도 접근을 해요. 처음에는 위로였었는데 이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이 부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영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영화 결말까지 디테일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이 무라타가 사장실로 타이코를 불러요. 처음에는 진짜 위로를 해주거든요. 이전에 딸이 무라타의 수족관으로 이동할 때 이 무라타의 그 포르쉐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이때 그 미츠코가 무라타한테 얘기를 해줘요. 새엄마는 꼴초고 이 새엄마는 한 3년 전에 자기 아빠랑 재혼을 했다. 그래서 집에서 담배를 펴서 이 미츠코 요 딸이 엄마를 진짜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엄마를 개패요. 집에서 담배 피지 말랬지? 너는 엄마도 아니야. 죽어! 이런 식으로. 무라타는 타이코에게 딸 때문에 힘들었지 당신 잘못 아니야. 이러면서 슥 다가가요. 그리고 담배 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담배도 하나 슥 건넵니다. 타이코는 좀 놀랐는데 뭐 자기 담배 피니까 한 대 딱 같이 피워요. 그리고 허벅지에 손을 슥 올립니다. 마치 그래도 되는 사이 마냥. 그 타이코는 거부를 못해요. 타이코가 어버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타이코가 살짝 버티니까 뺨을 찰싹 때려요. 옷 벗어. 그리고 타이코가 옷을 벗지 않으니까 옷을 벗을 때까지 뺨을 계속 때립니다. 이렇게 겁탈당하던 타이코가 좀 충격적인 반응을 해요. 더 때려달라 하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이 영화에 완전 몰입을 했었거든요. 이 주변에 사기꾼들이 보통 한 명씩 있잖아요. 이 사기꾼들은 작은 예스를 자꾸 뽑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예스를 딱 얻어내죠. 이 무라타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라타와 불륜을 저지른 타이코의 표정이 이 뭔가 죄책감보다는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감정의 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라타는 이 사람 아주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되게 본질적인 모습을 잘 끌어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타이코는 무라타가 태워주는 포르쉐를 타고 주인공 샤모토의 수족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타이코가 샤모토에게 무라타한테 지시를 받은 것 마냥 무라타 씨가 사업을 하나 하자고 하던데 되게 좋은 제안인 것 같다.
우리 뭐 벌이도 그렇게 시원치 않은데 자기야 사업 같이 해보는 거 어때? 무라타 씨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무라타 씨가 그랬어. 자기야 빨리 가서 한번 사업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샤모토 씨는 에이 그래도 하루밖에 안 봤는데 그건 좀 이 타이코가 표정이 확 돌아요. 그러더니 요 샤모토에게 키스를 합니다. 일전에 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샤모토가 타이코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코가 받아주질 않아요. 완전 철벽. 근데 샤모토가 이 사업 얘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게 키스를 받은 샤모토는 무라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샤모토는 무라타 씨의 수족관으로 찾아갑니다. 1층에 요 대머리 아저씨, 변호사 아저씨, 무라타가 아로나와 물고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그 아마존에서 1억짜리인데 내가 이 엄청 그 딜을 잘해가지고 좀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양식을 시켜서 떼돈을 벌 계획이다. 대단하지 않아?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샤모토가 딱 오니까 그러면 그 진지한 얘기는 우리 비즈니스 얘기는 2층으로 가서 하시죠 하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물고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대머리 아저씨가 그래도 이 물고기 한 마리가 1억이면 이게 이게 장사가 됩니까? 의문을 품어요. 에이 당연히 요 1억 넘는 물고기도 많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양식을 무조건 시킬 거고 전국 잡지에 우리 무라타 수족관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에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변호사가 딱 바람을 잡아요. 그런데도 요 대머리 아저씨는 그래도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무라타 눈빛이 싹 바뀌면서 완전히 사기꾼이거든요, 이 사람. 됐어 하지마. 너 말고 할 사람 많으니까 너 꺼져. 에이 사모토 씨. 사모토 씨도 됐다. 둘 다 꺼지세요. 그냥 나 혼자 할 거니까. 뭐 사람 기분 나쁘게 무슨 사기꾼 취급을 해. 대머리 아저씨는 뭐 그렇게까지 말한 거 아니고 하면서 자리가 좀 이상하게 이야기가 돼요. 그 샤모토 씨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샤모토 씨도 좀 이상해서 무라타 씨한테 저 나가서 얘기 좀 해보자고. 근데 저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좀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냥 앉아만 계시라.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 없다 하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그새 이 대머리 아저씨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 현금을 1억을 들고 왔나 봐요. 그거를 건네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미안합니다. 이 사업 투자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변호사도 잘 선택하신 거라고. 무라타의 와이프 아이코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사업 얘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정말 타이밍이 좋게 무라타의 와이프 아이코가 음료수를 가지고 옵니다. 비즈니스 얘기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음료수 한 잔씩 하세요. 아이코는 샤모토에게 저 1층에 미츠코 딸내미 있는데 뭐 한번 보시고 가세요. 미츠코가 되게 착해졌답니다. 샤모토는 아까 제대로 못 봐가지고 한번 보러 갔다 올게요. 샤모토가 1층에서 일하는 미츠코를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미츠코는 뭐 본 척도 안 해요. 샤모토는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요 변호사가 2층으로 올라가자고 하거든요. 2층으로 딱 올라갑니다. 요 대머리 아저씨는 이 음료수가 음료수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이 왜 이러지? 저 물 좀. 샤모토가 물을 딱 줘요. 기침을 해요 막 하면서 이 대머리 아저씨가 갑자기 죽으려고 해요. 이 무라타가 음료수에 독을 탔겠죠. 그 샤모토는 괜찮습니까? 다이조부 이러는데 무라타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사람은 언제 죽는지 몰라. 근데 난 그걸 알아. 왜? 내가 그걸 정하니까. 저렇게 자꾸 말 바꾸는 새끼 저건 죽어야 돼. 자신의 본 모습을 샤모토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아이코는 늘 있는 상황인 듯이 그냥 책만 보고 있어요. 무라타가 샤모토를 막 몰아세웁니다. 야, 사람은 죽어 안 죽어? 어차피 죽어. 뭐 지금 죽어 나중에 죽으나 뭐 그게 그렇게 대수야? 그리고 이 사람이 58번째다. 난 한 번도 걸린 적 없어.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이 자신이 살인을 하는 거에 대한 엄청 프라이드를 막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상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업가인 줄 알았던 무라카는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코는 샤모토를 정신 차리라고 막,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이거 차에 실어야 되니까 빨리 요 이불로 감아. 엄청 능숙하게 시체를 모포로 감아가지고 차 트렁크에 딱 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샤모토에게 운전을 시킵니다. 야, 저기 뭐 어떤 산이 있지? 그쪽으로 가. 에? 정신 차려! 그렇게 샤모토는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운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산골짜기로 들어가요. 거기 이상한 건물이 나옵니다. 건물은 예전에 교회나 성당으로 썼었던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성모 마리아상, 예수상이 있어요. 그렇게 시체를 어렵게 욕실로 옮긴 다음 무라타가 아이코에게 야, 작업 시작하자. 연장 챙기고 촛불 켜고 아, 샤모토 너는 처음이니까 좀 보기 힘들 거다. 나가서 좀 쉬고 있어. 야, 샤모토는 발발발발발 떨면서 넋이 나간 듯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욕실에서 막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이 자식 이거 뭐 탈장 수술했다고 꺼드럭거리던데 요 수술장은 요 있네. 깔깔깔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즐기듯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무라타 부부가 샤모토를 불러요. 에이 샤모토 커피 데스네 커피 구다사이. 손도 덜덜덜 떨면서 커피를 태웁니다. 태워서 이 무라타 부부에게 가져다 주는데 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못 보여드리겠어요. 이 뼈와 살을 나누고 이 살도 엄청 이제 잘게 나눠 놓거든요. 그렇게 생전 처음 본 광경을 본 이 샤모토 씨는 바로 구역질을 합니다. 안 하겠어요? 무라타 부부는 토막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지 뒷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은 살대로 담고 뼈는 뼈대로 담고 무라타는 욕실을 청소하죠.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딱 분업이 돼 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무라타 부부는 샤모토가 잠깐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우리 집이고 나도 옛날에 여기 아빠랑 살면서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뻥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분리시킨 뼈는 이 장작불에 태워야 된다고 샤모토에게 불 좀 지펴놔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불 지피는 샤모토 눈빛이 막 공포에 질린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간중간 무라타가 자꾸 와이프랑 딸내미 생각을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눈빛이 좀 살아있어요.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돼. 나쁜 짓인 건 알지만 그래 해내겠어. 이런 눈빛이에요. 그렇게 장작불을 잘 붙입니다. 그리고 무라타는 뼈를 들고 나와서 장작불에 넣는데 요건 좀 특이한 게 요 뼈에다가 간장을 뿌리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의 무슨 전통 의식인지 아니면 잡내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올 때까지 뼈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요. 그거를 샤모토와 무라타는 봉지에 담고 이제 산장을 나갑니다. 이 나가는 길에 살은 물고기 밥으로 주고요. 뼈는 그냥 길가 아무 때나 그냥 뿌려버려요. 그렇게 무라타는 아, 오늘 작업 끝났다. 아이 고생했다. 헤이 샤모토, 헤이 샤모토 정신 차려. 야, 너 대머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너 이렇게 슬퍼하거나 무서워할 거야? 아, 아니요. 똑같아. 그냥 죽은 것 뿐이야. 야, 너 타이코 사랑하니? 딸내미 미치코 사랑해?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잘 챙겨. 모두가 행복하려면 너가 처신 잘해야 돼. 알겠어? 우리는 밤새도록 맥주를 마신 거고 집 들어가기 전에 맥주 좀 마셔도 알겠어? 아, 예. 비실비실하니? 에휴. 그렇게 무라타와 헤어진 샤모토는 무라타 말대로 맥주를 한 몇 캔 마셔요. 근데 몇 캔 마시는데 엄청 막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술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렇게 맥주를 마신 샤모토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쿠야 타이코에게 미안하다고 아 내가 이제 패 끼치지 않을게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도계자를 받고 타이코도 이 사람이 왜 이래? 하면서 안아줍니다. 샤모토는 다음날 무라타 수족관으로 찾아가요. 미치코를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아이코는 미치코는 되게 잘 지내고 있다. 뭐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데려가려고 하냐. 그래도 샤모토는 자꾸 이제 집으로 데려가야겠다고 하니까 아이코가 미치코에게 샤모토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샤모토는 미츠코에게 이제 아빠가 잘해줄 테니까 집에 가자. 엄마도 기다리고.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미츠코는 오히려 안 가. 나 새엄마 있는 집으로 안 들어갈 거야. 지긋지긋해. 이 미츠코는 너무 좋거든요. 이 수족관에서 숙식도 하고 또 자기 사수 언니가 되게 잘해주나 봐요. 약간 사랑에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미츠코와 막 집에 가자 이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코가 와서 어제 그 대머리 아저씨 일행들이 그 아저씨를 찾는다고 내일 우리 수족관으로 온다. 빨리 알리바이 짜야 되니까 2층으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무라타와 아이코는 알리바이를 엄청 디테일하게 짜주는 것 같아요. 이 대본처럼 샤모토한테 알리바이를 짜주니까 샤모토도 그걸 처음에는 떠듬떠듬 이렇게 대본을 외워요. 계속 이제 무라타 부부가 다시 좀 더 자연스럽게 해봐. 에? 샤모토는 점점 나아집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밝은 표정을 지어요.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이 샤모토도 시키면 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본을 외운다고 혼이 나간 샤모토는 무라타 부부에게 칭찬을 듣고 딸은 데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샤모토를 이 변호사 아저씨가 되게 안 이롭게 봐요. 에이 무라타 두목이라 부릅니다. 저놈 믿을만해? 걸리면 우리 사형 당하는데 내가 저놈 따라가서 좀 으름장 좀 놔야겠어. 무라타는 자네가 그래주면 나야 좋지. 확실하게 해줘. 그렇게 돌아가는 샤모토를 이 변호사 아저씨가 다시 붙잡아요. 그리고 샤모토에게 차 안 타고 왔으면 내가 태워줄 테니까 차에 타라고 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이코도 같이 타요. 그리고 변호사 아저씨가 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곧 무라타를 친다. 그리고 이 수족관과 이 아이코도 다 이제 내 거가 된다. 너 누구 편들래? 너도 사실 무라타 죽이고 싶잖아. 내가 곧 죽일 테니까 내 편으로 들어와라. 이 샤모토 씨는 이게 함정인가 뭔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옆에 아이코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샤모토가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변호사 아저씨가 이 샤모토를 두들겨 패요. 에이 샤모토 대답 안 해? 에이? 기어코 이 샤모토 수족관까지 찾아와서 이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와이프 이쁘네. 와이프 생각해야지. 딸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협박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샤모토는 못 참겠는지 자기 와이프한테 천문대를 가자고 해요. 샤모토는 취미가 이 천문대에 가는 겁니다. 자기 와이프와의 첫 데이트도 이 천문대에서 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천문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라타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천문대 간판을 보면서 지나가요. 그렇게 천문대에 가서 편안하게 이 별들을 프로젝트 같은 걸로 쏴주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 부인 타이코가 되게 흐뭇하게 봐요. 아니 사랑스럽게. 이 타이코는 무라타와의 분류는 별개로 자기 남편이 돈 많은 기업가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 거고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한껏 표정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도 힘들고 딸 때문에 이 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고 다음날 대머리 부하들이 이 무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 대머리 아저씨가 동네 고물상 하는 것처럼 생겼는데 깡패였나 봐요. 그렇게 이 대머리 부하 무리들은 사무실로 딱 들어와서 우리 형님 어딨어? 우리 형님 어딨냐가? 딱 전형적인 야쿠자 말투를 합니다. 이 무라타는 나는 그 거래 안 한다고 하길래 사업 안 한다고 하길래 그냥 그 수수료 떼고 그 나머지 돈은 그 형님한테 주고 난 돌려보냈고 그 다음부터는 난 못 봤다. 샤모토도 알려준 대본을 아주 잘 자연스럽게 읊어요. 네, 그 아저씨는 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믿지 못하죠. 사실대로 말해. 우리 형님 어딨냐고. 이제 여기서 변호사 아저씨가 상황을 정리해줘요. 진짜 못 본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해봤자 뭐 답도 안 나오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분 변호사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깡패처럼 생겼어. 이때 무라타와 아이코는 아주 절절하게 눈물 연기를 해요. 그거를 샤모토가 보면서 진짜 저 사람들 대단하다. 학을 뗍니다. 표정이. 그리고 이 대머리 아저씨 부하들은 다시 되돌아가게 돼요. 무라타는 샤모토를 칭찬합니다. 야, 아까 연기 좋던데 잘하던데
마치 한패가 된 걸 축하하듯이요. 그렇게 샤모토는 차에 타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변호사 아저씨 차에 탄 아이코를 발견합니다. 변호사 아저씨랑 아이코가 정분 난 것 같아.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샤모토는 또 한 번 복잡해져요. 그런 샤모토에게 형사들이 다가옵니다. 이 형사들은 아주 전부터 무라타의 뒷조사를 해오던 형사들 같아요. 그래서 샤모토에게 와서 요즘 무라타 씨와 가까워졌나 봐요. 당신 무라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가 파악하기엔 무라타 주변 사람이 최근에 30명이나 행방불명됐다. 아, 그리고 우리랑 만나서 얘기한 거 무라타에게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도 행방불명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무라타 씨 수족관 바로 앞 주차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주 섬뜩한 얘기를 해요. 당신 이전에 이 조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처자식과 함께 실종된 걸로 밝혀졌다. 아직 찾지도 못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벌써 공범이 된 건 아니시죠? 이 샤모토는 변호사도 처자식 협박하지, 무라타도 처자식 협박하지. 샤모토의 불안감은 더더욱 고조가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에 출발조차 못한 샤모토는 아직 주차장에 멍하니 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는 샤모토에게 전화가 와요. 무라타입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야, 너 이 새끼 어디야? 빨리 올라와. 빨리 안 올라와. 빨리 올라와. 깜짝 놀란 샤모토는 불이 나게 무라타 사무실로 이동을 해요. 그렇게 무라타는 샤모토에게 뭐라를 합니다. 너 새끼 알고 있는 거 다 말해, 이 새끼야. 너 알고 있어서 몰랐어. 빨리 변호사 집으로 출발해. 차 대기시켜. 그렇게 샤모토는 변호사 아저씨 집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이 샤모토 차를 뒤쫓아요. 무라타는 샤모토에게 얘기하죠. 뒤에 경찰 붙었으니까 경찰 따돌려. 그리고 너 아까 경찰을 얘기하던데 너 처자식 생각해라. 이 샤모토는 처자식 얘기에 번쩍 머리가 들어가지고 경찰을 아주 손쉽게 따돌립니다. 그렇게 변호사 집으로 도착을 해요. 이 변호사 집에 도착해서 무라타와 샤모토는 변호사 집에 엄청 급하게 들어가요. 여기서 저 혼자 그냥 재미나게 본 장면이 있는데 이 무라타는 신발을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샤모토는 여기서 신발을 벗어요. 멈칫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라타는 이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 샤모토는 이 나쁜 짓에 가담은 돼 있지만 사회적 규범은 아직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방 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변호사 아저씨는 아이코가 음료수로 보낸 상태입니다. 기사는 난리가 났어요. 어떡해, 구급차! 그렇게 이 기사가 자꾸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니까 이 부부는 기사를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와 기사를 이불로 싸서 차로 옮겨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샤모토가 되게 굼뜨긴 한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조금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 무라타와 샤모토가 오기 전에 아이코와 변호사 아저씨의 잠깐 해피타임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코는 이 도파민 작동되는 곳이 좀 잘못됐나 봐요. 잘못됐어요. 그냥 잘못됐어. 자신과 그 변호사 아저씨의 해피타임을 이 기사한테 보라고 해요. 이 웬만한 거에는 자극이 오지도 않나 봐요. 이 아이코 씨는 망가졌어.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이 무라타 부부는 산장 욕실에서 토막 작업을 합니다. 이 샤모토는 그래도 한 번 봤다고 이 토막 작업을 볼 수는 있게 됐어요. 이 쳐다는 봐. 근데 아직 그 역한 냄새는 참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어버버 이렇게 있으니까 무라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임마, 야 너 이거 좀 보고 배워야 돼. 야 우리 이제 없으면 너 혼자 해야 되는데 임마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임마 이 기술만 배워놓으면 천하무적이야. 걸릴 일도 없다. 그리고 너한테 임마 네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돼. 더 이상 널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작업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뭐 잘게 썰어야 되고. 계속 샤모토가 힘들어하니까 나가서 쉬라고는 해요.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가 보이니까
샤모토는 이 커피와 밖에서 장작을 지펴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 흡수 가스라이팅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자기 처자식을 지키려고 혹시나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처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되게 열심히 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봤습니다. 늘 하던 방식으로 토막 조각과 뼈 조각을 처리하러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모토에게 해보라고 해요. 야, 네가 물고기한테 던져줘, 이 자식아. 언제까지나 시킬 거야? 힘들어 죽겠네. 샤모토는 아우 하기 싫어 막 이렇게 이제 또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조각을 다 버린 샤모토에게 무라타는, 샤모토가 이제 이 짓도 슬슬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감으려고 정신교육의 시간을 들어갑니다. 이전에 가족 협박하고 넌 병신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가스라이팅과는 차원이 다른 가스라이팅이 들어갑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네 인생을 도망칠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치면서 살래? 좀 똑바로 살아라. 미츠코가 너 때문에 삐뚤어진 거야, 이 자식아. 너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잘 살아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해요. 칭찬했다가 아이고 잘 버리네 이렇게 칭찬했다가 욕했다가 가족 얘기했다가 계속 시종일관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샤모토에게 또 물어보죠. 야, 너 우리 한편 맞아? 우리 공범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코랑 한번 해. 아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못합니다. 야, 우리 한편인데 왜 그걸 못해? 아이, 절대 못해요. 극구 사양을 하니까 무라타가 더 센 발언을 해요. 어이, 타이코 이쁘던데 타이코 등에 난 점이 아주 귀엽더라고 하면서 타이코와의 불륜 사실을 말해버립니다. 샤모토도 그건 못 참죠. 바로 무라타 아구창을 날려요. 무라타는 오히려 야, 이 새끼 남자가 임마 주먹 그래야 되겠나? 더 쳐봐, 더 쳐봐. 그러니까 샤모토는 힘 줘가지고 막 때리는데 이 싸움도 못 하나 봐요.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막 그러는데 샤모토는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렇게 울기만 하는 샤모토를 아이코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아이코와 합방을 시킵니다. 저는 여기서 영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샤모토는 무라타가 시키는 거를 계속 하면서도 적어도 자기의 신념이나 지켜야 될 선은 그래도 지키고 있다고 자기는 믿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아이코와의 불륜으로 그 선이 끊긴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갑자기 샤모토가 표정이 딱 변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펜이 있었는데 그 펜을 들고 아이코의 목을 찌릅니다. 무라타는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무라타의 목도 찌르고 차를 넘어가서 무라타를 작살냅니다. 그러니까 차 안은 난리가 나요. 방어하는 무라타, 볼펜으로 계속 찌르는 샤모토, 이 아이코가 목을 감싸며 그렇게 찌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쭉 봐요. 근데 말리지 않고 또 재밌게 웃어요, 이 아이코는. 이 아이코는 도파민이 고장난 상태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무라타와의 이 토막 살인도 슬슬 지겨워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 즐거운 척을 한 거지. 근데 보니까 샤모토가 무라타를 제압한 것 같잖아요. 재밌겠다. 새로운 사람이랑 하네. 요런 웃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 무라타는, 이 영화에서 진짜 괴물은 무라타가 아니고 이 아이코지 않을까요? 무라타를 가스라이팅 시킨 거는 이 여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친 살인을 하게 된 그 시작이. 그렇게 무라타를 뒷자리에 싣고 다시 산장으로 돌아옵니다. 샤모토는 아이코에게 무라타를 욕조로 끌고 가. 아이코는 마치 순종하듯이 하이. 무라타는 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지금 하도 찔려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 죄송해요. 어릴 적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때 고통이 같은 고통이 오니까 그 어릴 때 그 얘기를 하나 봐요. 그렇게 아이코가 무라타를 욕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욕조로 가기 전에 무라타가 아직 숨통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샤모토가 아이코에게
마지막 숨통을 끊어줘. 아이코는 칼은 아주 시시하단 듯이 옆에 있는 TV를 듭니다. TV를 들어서 샤모토가 했던 것보다 한 2배는 더 해요. 그러고는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딱 표정을 하고 이제 무라타를 욕실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모토는 이 장비를 갖다 주면서 이제 무라타 대신은 나다. 아이코, 넌 이제 내 여자야. 하면서 엄청 멋있는 눈빛을 쏩니다. 그리고 아이코는 이 샤모토에게 안기면서 하이, 난 당신 거예요. 하고 샤모토가 샤모토 각성했나 싶었는데 이 수돗물에 피를 씻는데 표정이 막 싫어 이 표정으로 피를 씻어요. 아주 제정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피를 닦고 옷을 갈아입고 무라타의 수족관으로 자기의 딸을 찾으러 갑니다. 이 샤모토가 오늘부터 내가 무라타의 대신이다. 넌 내 여자야. 이 대사를 한 게 아까 아이코가 TV로 숨통을 끊는 걸 보면서 쫀 것 같아요. 아, 내가 어줍잖게 행동을 하면 나 아이코한테 죽겠다. 완전 강한 수컷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센 척을 했는 거로 봤어요. 샤모토는 미츠코에게 미츠코 집에 가자. 미츠코 집에 가자. 미츠코는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됐겠죠. 아빠 꺼져. 집에 안 갈래? 샤모토가 완전히 막 뺨 때리고 완전히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요. 여기서 같이 일하던 여자 직원들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막 말리는데 다 밀치고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타이코 부인도 어버버하죠. 뭐야? 뭔 일이야? 샤모토는 밥 차려. 밥 차리라고! 부인은 깜짝 놀라서 밥을 차립니다. 이 얼마 만에 먹어보는 새 가족의 밥상인가요? 샤모토는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새 가족이 그냥 이렇게 밥 먹는 거. 혼자 너무 좋아해요. 먹어. 밥 먹어. 이 딸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때 미츠코 핸드폰에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요. 나 집 앞에 왔으니까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나가려는 미츠코한테 밥 먹는데 어디 나가. 밥 다 먹고 나가. 나 나갈래. 밥 다 먹고 나가. 뺨을 계속 때려요. 아빠 미쳤어.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그냥 강제로 나가요. 나가보니까 남자친구가 차를 딱 대있고 거기서 미츠코를 그냥 차에다가 던져서 잠깐 기절시켜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도 샤모토 좀 강해졌어요. 이 남자친구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진 미츠코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뭐해? 밥 먹어. 근데 타이코, 너 무라타랑 잤어? 대답 안 합니다. 원래 이런 거 걸리면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듣기로. 아무튼 타이코도 대답을 안 해요. 샤모토가 뺨때기를 또 때리면서 잤어? 안 잤어? 이제서야 타이코는 뭔가 상황 파악이 된 듯이 도망을 가요. 하지마, 그만해. 샤모토는 타이코에게 그럽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는 거, 나랑 결혼한 거, 딸내미 말 안 듣는 거, 이거 전부 다 지겹지. 너 나 싫지? 후회하지? 타이코가 울면서 그래요. 맞다고. 나 그동안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고 저 딸한테 맞는 것도 힘들고 이 집에서 궁상 때문에 사는 것도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샤모토가 이 화를 가라앉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자기 부인은 겁탈하고 그 겁탈하는 거를 옆에 미츠코가 말리려고 해요. 아빠 왜 그래? 미츠코도 한 대 때려서 또 기절시킵니다. 그렇게 모녀를 아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다시 샤모토는 어디론가 이동을 해요. 산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동을 하면서 경찰에게 전화를 합니다. 명함 줬던 경찰한테요. 지금 어디 산장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에 아이코가 무라타 토막 작업하고 있을 거다. 경찰들도 뭔 소리야? 바로 출동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샤모토는 산장으로 도착을 했어요. 이미 뼈 부분은 태우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샤모토가 다시 집 안으로 욕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진짜 충격적인 비주얼. 샤모토는 더 이상 구역질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역질을 참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이코는 마치 짐승처럼 칭찬해달라고 혼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랑을 나눠요. 맥락이 없어요, 그냥. 사랑을 나눠요. 샤모토는 벼랑간 옆에 있는 성모리아 상으로 아이코의 머리를 찍어버립니다. 아, 샤모토 아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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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둘은 이 바닥에 뒹굴면서 싸워요. 근데 나보다 힘이 약하네?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를 딱 느끼는 순간 아이코가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이 샤모토를 죽이려고 해요. 이 샤모토도 하면서 이제 칼을 막 막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짬바가 있지. 아이코가 칼을 딱 찌르려고 하는데 눈 페이크고 뽀뽀를 합니다. 아이코는 지금 내가 얘를 죽이면 앞으로 토막 작업을 혼자 해야 되니까 죽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뇌가 망가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코가 놓친 칼로 샤모토가 아이코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샤모토의 가족들이 경찰차를 타고 그 산장으로 왔어요. 경찰들은 황급히 산장으로 들어갔고 산장 안에 그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그렇게 충격받은 경찰들을 뒤로 하고 이 마당에서는 샤모토가 완전 피칠갑이 된 상태로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이 부인 타이코가 쳐다보는데 이 타이코는 무라타와의 그 분류는 정말 실수였던 것 같아요. 실수였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실수 혹은 희생으로 무라타와 샤모토가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돼서 그냥 진짜 순수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 샤모토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도대체 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울면서 차에 내려서 샤모토에게 달려갑니다. 그런 타이코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딸 미츠코가 내립니다. 샤모토는 칼을 들고 딸에게 걸어가요. 그리고 아주 살짝 찌르면서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미츠코 당연히 살고 싶지. 아파하지마. 아프단 말이야. 아픈 거 싫어. 미츠코 혼자서 잘 살 수 있지? 그리고 미츠코 사는 건 아픈 거야. 사는 건 아픈 거야.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칼로 자기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쓰러진 샤모토를 보면서 미츠코는 이 이병헌 씨 연기를 해버립니다. 이 미츠코가 울면서 웃어요. 울면서 웃어요. 일어나봐. 아빠. 일어나봐. 하면서 막 발로 걷어찹니다. 그렇게 울면서 웃는 미츠코가 샤모토를 발로 걷어차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돼요.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아주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이 토막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되게 고한 영화다. 요 정도만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이 무라타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보여주고 이 아이코는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인 것 같아요. 완전 미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미친 사람, 짐승. 타이코는 순정녀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실수는 했긴 했지만 한 번은 봐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샤모토에게는 어림없었죠. 한 번의 분류는 다 같이 죽어야 돼. 샤모토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진 유리 조각을 맞추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깨진 유리 조각은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들을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느낀 순간 모든 걸 내려놨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샤모토의 마지막 죽음
어떻게 보셨나요? 긴 시간 시청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